자, 이제 수능이다. 주관식 해제 강의를 맡은 정서훈 선생님입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랑 같이 볼 내용들은 일단 3점짜리는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선생님이랑은 일단 4점짜리 유형의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전체적인 문제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27번 문제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ABCD에 변 BC 위에 있는 연장선 위에 C2의 길이가 4cm가 되도록 점 E를 잡은 거예요. 자, 변 AB 위에 점 F에 대하여 선분 EF와 변 CD의 교점을 G라고 할 때 CG의 길이를 2cm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사다리꼴의 넓이, 색칠되어 있는 사다리꼴의 넓이가 60이라고 일단 줬네요. 자, 그럴 때 정사각형 ABCD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할 때 X의 값을 구하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네요. 자, 일단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이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인 BC의 길이를 X라고 놨을 때 얘를 구하고 싶은 거야. 자, 근데 문제를 봤더니 요 사다리꼴의 넓이가 얼마라고 되어 있죠? 자, 사다리꼴의 넓이 60이라고 줬네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선생님이 뭐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 거냐면 요 삼각형 CEG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CEG의 넓이 일단 밑변과 뭐가 있어? 높이가 있죠? 자, 그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니까 얼마가 돼요? 넓이 4가 되면 하네요. 지금 선생님이 이 넓이를 구한 이유 혹시 눈에 보여요? 지금 뭘 이용하려고 하냐면 삼각형의 닮음을 통해서 이 X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 삼각형 EFB 있죠? 자, 삼각형 EFB. 이 삼각형과 우리 삼각형 누가 있냐면 EGC가 있잖아. 이 삼각형 뭐가 되죠? 닮음이 되죠. 이 삼각형이 닮음이 된다라는 걸 알았고요. 지금 자세히 봤더니 닮음 뭐가 나오냐면 B가 나오네요, 이게. 실제로 요 길이 대 요 길이의 비가 얼마라는 거. 일단 닮은 비가 아니라 이 두 삼각형이 일단 닮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 그림상에서 선생님이 아까 넓이를 이렇게 써줬다는 얘기는 뭘 이용하려고 하냐면 넓이의 B를 이용하려고 해요. 우리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닮은 B가 A 대 B면 넓이의 B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A 제곱 대 B 제곱이 된다라고 그랬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냐면 요 삼각형의 넓이를 알고 요 삼각형의 넓이를 아네요. 자, 넓이의 B를 한번 써볼까? 자, 넓이의 B를 봤더니 자, 넓이의 B는 두 개의 넓이를 더하니까 64. 자,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넓이 4. 결론적으로 넓이의 B 64 대 4가 되네요. 맞아요? 자, 그럼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어요? 넓이의 B를 알면 닮은 B를 알 수가 있죠. 자, 닮은 B는 어떻게 됐어요? 자, 이건 8의 제곱일 테고 이건 2의 제곱이 되겠죠? 8 대 얼마가 돼? 2가 된다라는 건 결론적으로 얼마? 4 대 1. 자, 결론적으로 요 큰 직각삼각형과 요 작은 직각삼각형의 닮은 B가 4 대 1이 된다라는 걸 안 거예요. 자, 그럼 요 길이, B2의 길이 있지? 이 길이가 얼마가 돼요? X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요 C2의 길이는 얼마가 되죠? 4가 된다라는 얘기. 근데 닮은 B라는 건 길이의 B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게 4 대 1이 된다라는 얘기는 요 전체의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 16이 돼야 됨을 알 수 있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누구의 길이가? B2의 길이가 16이 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 구하려고 했던 BC의 길이인 X는 요 B2의 길이에서 얼마를 빼면 돼? 4를 빼면 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얼마가 됨을? 12가 됨을 알 수 있네요. 자, 이번 시험 문제에서 나온 이 닮음을 이용한 유형의 문제, 여러분들 모의고사에서 자주 출제되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보시고요. 자, 이번에 선생님이랑 28번 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선생님이 담당하고 있는 문제들은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약간만 생각을 하면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한번 잘 보도록 하죠. 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세 원기둥을 각 원기둥의 밑면의 중심이 선분 AB 위에 오도록 이렇게 나란히 붙여놓은 거야. 근데 그림은 이 세 원기둥을 점 A로부터 높이 15cm인 점 C, 여기와 그 다음에 점 B로부터 높이가 5cm인 점 D를 지나는 평면으로 뭐 해준 거냐면 잘라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뭐냐면
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3이고 그 다음에 높이가 얼마였다? 15였던 원기둥 3개를 원래 이렇게 붙여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지나는 평면으로 이렇게 잘라준 거야. 자, 그럴 때 이 입체 도형의 뭐를 구하려고 하냐면 부피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1서부터 100까지의 합 어떻게 된다라는 걸 알고 있죠? 아, 많이 들어봤죠? 1과 100을 더하면 101. 2와 99 더하면 얼마? 101. 그래서 결론적으로 101이 50개 있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5050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요 문제도 그러한 원리를 갖고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얘와 합동인 도형을 어떻게 붙여보자. 반대로 이렇게 붙여볼게요. 그러니까 요게 이쪽으로 오고 요게 이쪽으로 오도록 붙여버리면 실제로 이러한 형태의 모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문제를 자세히 생각해보면 지금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였던? 3이고요. 높이가 15는 되는 건 아니겠죠. 요 길이가 얼마? 5였고 요 길이가 얼마였기 때문에 15였기 때문에 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높이가 얼마예요? 20인 원기둥 몇 개? 3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얘와 합동인 아이를 이렇게 붙였다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 밑에 쪽의 부피랑 위쪽의 부피 어떨까요? 같잖아.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 간단하게 이 입체도형의 부피라는 아이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높이가 얼마이? 15가 되도록 15가 아니라 20이겠죠? 20인 원기둥의 부피의 3배. 근데 우리가 실제로 구하려고 하는 건 반절의 부피이기 때문에 2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럼 원기둥의 부피 밑넓이 곱하기 높이였죠? 자, 밑넓이 9파이 곱하기 높이는 20이었던 거고 근데 이러한 원기둥이 모두 몇 개 있다? 3개가 있다. 됐어? 근데 요 원기둥의 부피의 합을 구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거의 반절이었기 때문에 곱하기 얼마? 2분의 1. 됐어요? 결론적으로 얼마가 되면? 270파이가 되면 알 수 있네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구하려고 했던 건 얘가 아니었고 10파이분의 뭐를 구하고 싶었기 때문에 V를 구하고 싶었기 때문에 답은 얼마가 되면 27이 됨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였지만 약간의 생각을 바꿔서 접근해 봤더니 아주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였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 29번 문제를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9번은 약간 여러분들이 많이 접근해 보지 않았던 그러한 유형의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정의를 내리고 그 정의에 맞춘 정의를 내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한번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음 명령어에 따라 달팽이가 움직여 그 경로가 화면에 나타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먼저 명령어를 한번 볼까요? gox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gox. 자, 머리가 향하는 방향으로 x만큼 직선으로 움직인다. 이게 go라는 명령이고요. 자, tu, 턴이라는 얘기겠죠. 솔직히 턴 y는 머리의 방향이 시계바늘이 도는 방향으로 y도만큼 회전한다. 이게 tu라는 턴이 나타내는 명령어고요. 자, 그 다음에 repeat라는 명령어가 있네요. repeat, z 괄호 이렇게 있다라는 건 괄호 안에 명령어를 z번 반복하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러한 유형의 문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친절하게 뭔가 예를 좀 줬어요. 자, repeat 2라고 한 거는 일단 2번 반복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go라는 거는 달팽이의 머리 방향으로 몇 cm? 1cm만큼 일단 움직이는 걸 얘기하고 턴이죠. 턴은 몇 도?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 그러니까 실제로 얘를 의미하는 순서대로 실행하는 명령어였던 거예요. 자, 그럴 때 그림 1이 있네요. 자, 그림 1은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요. 자, 이 명령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써줄게요. 어떠한 명령어가 있냐면 그림 1은 이러한 명령어가 있어요. 일단 repeat 3. repeat 3 하면 일단 몇 번 반복하라고? 3번 반복하라고요. 근데 어떠한 아이를? 요 괄호 안에 있는 아이를 3번 반복한다. 일단 6에 있죠. 자, 달팽이 머리 방향으로 일단 몇 cm? 6cm를 먼저 움직이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턴이라는 명령어가 있으면서 120이라고 써 있으면 시계 방향으로 몇 도? 120도 회전하라는 얘기겠죠. 자, 그림 1을 한번 볼까요? 근데 그러한 아이를 몇 번 반복해요? 3번 반복해. 그럼 솔직히 너무, 근데 이 문제는 친절하게 그 그림을 아예 나타내 줬죠. 실제로 달팽이가 있어요. 달팽이의 머리는 이쪽 방향이고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짓거리는 뭐였어요? 머리 방향으로 몇 센치? 고 6이기 때문에 6cm만큼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6cm 이동한 요 지점에서 일단 달팽이의 머리는 요 하늘을 향하고, 요 위를 향하고 있죠. 근데 몇 도 머리 방향을 회전시키라고? 120도 회전시킨다. 아, 여러분들, 얘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얘가 만약 뭐가 된다라고 하면 정삼각형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 이게 120도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머리 방향이 이쪽 변을 향해 이렇게 움직이겠네요. 근데 이걸 원래 몇 번 반복해? 3번 반복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기가 6, 다시 여기서 이게 몇 도이기 때문에 120도이기 때문에 회전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친절하게 그림이 다 나타내져 있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림 1이 나타내는 건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6인 정삼각형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이번에 그림 2를 볼까요? 자, 그림 2는 자, 이렇게 써 있네요. 그림 2는 자, 리피트 6. 일단 6번 반복하는 거예요, 이건. 근데 맨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고 A, 맨 처음에 머리 방향으로 Acm만큼 일단 움직이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턴 얼마? B라고 되어 있네요. 몇 도 회전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요 지점에서 머리 방향을 시계 방향으로 몇 도? B만큼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이것도? 머리 방향으로 일단 얼만큼 가요? A만큼 가요. A만큼 간 다음에, 근데 이게 지금 현재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각형이라고 일단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요 길이도 얼마가 될까요? 원래는 아무튼 6번 반복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다 A만큼씩 움직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정육각형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실제로 이 달팽이의 머리가 움직인 건 요만큼 움직인 거잖아. 요만큼. 근데 이 각을 우리가 뭐라고 한 거예요? B라고 한 거죠, B. 그럼 일단 하나 안겠네요. 정육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얼마이기 때문에? 120도이기 때문에 B는 얼마가 되면? 60이 되면 일단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B가 60이 되면 안 거고. 그럼 이제 우리 이 A라는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문제의 조건을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과 육각형의 뭐가 같다? 넓이가 같다. 자, 육각형 자체는 이렇게 대각선끼리 연결을 해보면 몇 개의? 6개의 정삼각형.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A인 6개의 정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 우리 기억나죠?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배웠던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자, 먼저 이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공식 뭐였어요? 4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 오면 됐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36. 자, 이게 이 정삼각형의 넓이. 자, 그럼 이번에 이 정육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이번에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A인 정삼각형의 넓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아이가 모두 몇 개 있다고요? 6개 있다고요. 근데 이 두 개의 넓이가 어때? 같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약분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A제곱은 얼마? 6이 됨을 이렇게 알 수 있네요. 근데 실제 문제에서 요구했던 건 이 A제곱과 뭐를요? B를 더한 값. 그렇기 때문에 얼마가 됨을? 66 얘가 됨을 이렇게 알 수 있네요. 자, 이 문제엔 주어져 있는 명령어에 대한 의미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었던 또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30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건 원에 대한 문제네요. 자, 지금 이번 시험을 보는 학생들 중에 이 원 부분에 대해서 아직 배우지 않은 학생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던 그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아는 학생들이라면 쉽게 또 접근할 수 있었던 문제였기도 해요. 자, 그림은 원 O에서 두 현 AB와 CD가 서로 수직으로 만나면서 그 교점이 뭐가 돼? P가 된대요. 자, 그럴 때 AP의 길이 12, 그 다음 BP의 길이가 16, 그 다음에 DP의 길이 24일 때 우리가 뭘 구하고 싶냐면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할 때 그 원의 반지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림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원 안에 두 개의 현이 있어요. 두 개의 현. 근데 두 개의 현이 지금 현재 원래 이렇게 직각으로 만나기는 하지만 현 자체가 직각으로 만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기억나는 게 있어? 자, 이 공식이 일단 기억이 나야죠. 뭐? PA 곱하기 PB는 항상 뭐하고 같다 그랬어요? PC와 PD의 곱과 같다라는 두 현의 성질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자, 그럼 여기에 맞춰서 보면 일단 뭐를 구할 수 있어? 여기 PC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네. 자, 일단 한번 넣어볼게요. PA 12. 그 다음 PB가 얼마? 16. 그럼 이게 뭐하고 같아야 되냐면 PC의 길이 곱하기 24하고 같아야 되네요. 자, 빨리 한번 약분해 볼게요. 이거 1이 되고 2가 되겠죠? 여기 8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PC의 길이가 일단은 얼마라는 사실, 8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구하고 싶었던 건 이 길이가 8이라는 걸 원래 구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이 원의 뭐를 구하고 싶었던 거야? 반지름을 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원의 반지름. 자, 원의 반지름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OB라는 아이 일단 뭐가 될까요? 원의 반지름 R을 의미하겠네요. R. 근데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건 이건 뭐냐면 또 이제 여기 필요한 건 현의 성질이 하나 필요하네요. 선분 AB라는 건 이 원의 현을 의미하는 거고 현의 성질, 원의 중심에서 이 현에 내린 뭐는요? 수선은 현을 뭐한다? 2등분한다라는 또 성질이 있었죠. 근데 우리 여기가 10이고 얼마이기 때문에 여기가 16이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면 얼마예요? 28. 자, 이 현의 길이가 28이기 때문에 이 반절의 길이 얼마가 되면 14가 되면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반지름 R을 구하고 싶어요? R을 구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만 알면 돼? 요 길이만. 그러니까 이 원의 중심에서 이 현까지의 거리만 알면 되는데 자, 이 문제. 아까 얘기했죠, 원래. 꼭 이게 뭐이지 않아도 두 현이 만나는 게 90도가 아니더라도 이 공식은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90도를 준 이유는 요 길이를 준 거예요, 솔직히. 자, 여기 원의 중심에서 이 현에 내린 또 수선을 또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당연히 이 현도 뭐 할까? 2등분 하죠. 2등분. 근데 얘 8하고 24 더하면 얼마가 돼? 32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요만큼의 길이가 10 얼마? 6이 됨을 알아요. 됐어요? 근데 또 봤더니 여기 길이가 얼마라고요? 8이라며. 그럼 요만큼의 길이도 얼마가 될까요? 8이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실제 알고 싶었던 요만큼의 길이 당연히 뭐가 될까? 이게 직사각형이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8이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R의 제곱을 구하는 거였어요. 그럼 R의 제곱은 14의 제곱과 8의 제곱을 더하면 되기 때문에 자, 이게 196이겠죠? 이게 64가 되겠죠?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얼마? 260이 되겠죠? 자, 그래서 R 제곱이 260이 됨을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선생님하고 같이 일단 이제 수능이다. 자, 2차 모의고사 전체적인 내용들 중에서 좀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저희 수학과 선생님들과 같이 한번 해제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일단 나머지 문제들도 한번 어떠한 식으로 본인들이 틀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문제들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본인들이 생각했던 부분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잘 한번 생각을 해봐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문제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